안녕하세요. 태영의 형태의 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악을 전공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12살 꼬마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 일찍이 꿈을 정했는데요. 원래 꿈은 바둑기사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의 수와 상대의 수를 계산하며 진행하는 바둑이 그 시절 어떤 게임보다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둑기사의 꿈을 갖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던 어느 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급수별로 학생들을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11급이었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거나 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처음 대회를 나갔는데 상대방과 1대1로 겨루는 그 느낌이 너무 떨리고 무서웠는지 저의 첫 바둑대회는 처참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뭔가 체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둑에 대한 벽을 느끼고 있던 중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특기적성으로 국악 교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소금과 가야금 그리고 민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악 교실에서는 누군가와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함께 합주를 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바둑과 국악을 병행하던 초등학교 6학년 초, 저는 국악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민요를 부르는 대회였는데, 거기서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아, 누군가와 싸우지 않고 함께 작품을 만들고 그저 즐겼을 뿐인데 상을 주는 대회라니.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국악의 길에 점점 깊이 빠져들며 초등학교의 최고 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 어린아이의 뽀얀 속살을 까맣게 만드는 햇살이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진지하게 국악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길을 열어주시는 어머니께서는 서울에 있는 국악학교라는 곳을 찾아내셨고 그곳에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6월부터 입시에 필요한 시창, 청음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국악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창은 악보를 보고 음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이고요. 청음은 피아노를 듣고 그 음을 악보에 따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피아노를 들었고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던 8월의 어느 날 저의 철없는 게으름 때문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저에게 이대로는 절대 안 될 거라며 화를 내셨고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안 되는 현실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울면서 못하겠다고 집에 가자고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이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 순간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여기서 도망치면 너는 평생 도망치게 될 거야.
살면서 처음 도전하는 건데 후회하지 않겠어? 만약 그렇다면 당장 나가자. 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뭔가 평생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선생님께 돌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피아노를 듣고 울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한계까지 갔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계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국악학교 입시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합격을 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집안 곳곳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국악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국악기 중 가장 크기가 작고 소리가 큰 피리의 매력을 느껴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피리가 너무 좋아서 꿈에서도 피리를 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저는 방과 후 학교에서 즐기던 음악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계속된 경쟁의 연속이었고 저의 실력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시간들은 악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 쌀쌀해진 날씨가 기승을 부릴 무렵 학교에서는 소리샘 예술제라는 행사를 열어 학생들을 무대에 세웠고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제 전공이 된 피리와 함께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막이 오르기 전에 캄캄한 무대 위에서 그동안 힘들게 준비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그 떨림과 기대감은 아직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무대 위 조명이 켜졌고 덜덜덜 떨리는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릴 즈음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순간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지금까지 저를 무대로 이끌어 주었고 여전히 저는 무대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악을 시작하게 되며 겪은 초입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이 사연 많은 이야기를 다 풀어놓기에는 너무 많은 텍스트와 서사가 필요하겠지만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좋아서인 것 같습니다. 왜 주변에 같이 있는 연인이나 친구에게 너 왜 나랑 함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욕이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단순한 것 같아요. 좋아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매우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일으켜주는 건 무대가 끝났을 때 나오는 그 박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수 소리가 좋은 건지 피리가 좋은 건지 지금의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이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서 하는 일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를 바라고요. 일에서든 취미에서든 혹시 놓치고 있었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